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주인공은요. 지난 시간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지목을 받으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카메라 보시고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께 편안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정훈 의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만 저는 국민 여러분들을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주인공 되셔서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네. 자, 제가 먼저 이 상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주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패 받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여야 관계에 있는 이철규 의원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대단히 그동안 의정 활동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어떤 미안함, 부끄러움, 감사한 마음이 함께 겹칩니다. 어떻게 칭찬을 해주셨는지 궁금하시죠? 네네. 자,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정훈 의원님, 우리 의원님께서는 신사의 품격을 모두 갖추신 분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상대의 이 입장을 배려하고 또 설득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모습에서 늘 본받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은 무소속으로 4번씩이나 지역에서 당선되신 이런 열정적인 지역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듯이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의 열정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른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셨지만요. 네네. 첫 번째 그 신사의 품격을 왜 말씀하셨나 했더니 설득을 하시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설득을 한다. 이 네네. 말씀이 제일 먼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을 가지고 법안도 현안도 이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렇게 비쳤을까 싶어요. 과정에서 조금 격한 언어도 있었을 테고 그런 표정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또 곱게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오히려 이철규 의원님 보시면 그 격렬한 어떤 그 이 논쟁 과정에서도 결코 화를 내지 않아요. 또 자신의 이야기는 끝까지 또 설득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저는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감명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좀 담아서 답사를 띄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철규 선배님 그동안 제가 부끄러움도 많았고 또 부족함도 많았는데 이렇게 칭찬으로 저를 다시 감동시켜 주시니 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거듭 칭찬 릴레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신정훈 그는 누구인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소속으로요. 네. 도의원과 또 시장직을 지내셨습니다. 그만큼 어떤 그 정당의 그 힘을 빌리기보다는 본인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선 무엇보다도 현장의 눈높이 또 국민의 마음을 그 기반으로 해서 하는 정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현장에 맞는 그런 민생 정책 그리고 또 그 바른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의 정치적인 노력, 특히 민생 정치에 관한 그런 노력들이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몇 년 전에 시티홀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 성별은 좀 바뀌었지만 그 김선아 씨가 그 네네. 역할을 맡았던 네네. 시장 역할의 모티브가 바로 신정훈 의원이시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네. 대사 하나하나 그리고 인물 배치가 너무 그때 당시에 나주시를 배경으로 한 그런 지방자치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곳이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농번기철의 공동급식 제도랄까 또 마을 택시 제도랄까 이런 것들을 극중에 다 담아내면서 제가 현장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그 실천했던 그 민생 중심의 정치를 그 시티홀에서 많이 좀 반영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보시면서요, 김선아 씨가 한 대사기는 하지만 저 대사야라고 좀 인상 깊었던 자신의 대사가 있다면. 극 중에서 저를 공격했던 그 민주당 소속의 의원 이름이 민주화였는데요. 민주화 씨가 그 신미래 시장을 향해서 하는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신미래 시장, 그 민생 정치 좋아 말라고 그래. 우리가 패거리 정치가 뭔지 보여주겠어. 자, 그렇다면은 뭐 물론 드라마에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네. 거기에 대한 대사를 좀 레디 큐. 패거리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요. 국민을 위한 정치 하십시다. 네, 지금 눈빛이 너무 배우로 빙의를 하셨어요. 자, 돌아와 주세요. 네. 자, 무소속이라는 키워드 외에도요, 의원님을 수식하는 대표가 이 농어촌, 농민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농어민을 위한 정치, 그런 소신이 좀 있으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좀 많이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87년도에 처음으로 나주에 귀향해서 그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태생적으로 제가 농업인 가장 어렵게 사는 우리 농민들, 내 부모님과 같은 분들을 모시고 살겠다 이런 그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그 문제는 저의 정치의 출발점이었고 또 가장 중요한 소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21대의 첫 발의가 농어촌에 관련된 법안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번에 첫 그 국회 그 법안 발의를 농업인 해이소법안을 이렇게 발의했는데요. 뭐 이 법안은 우리 농민들이 그 법적 지위를 갖는 그런 어떤 그 법정 그 단체를 만드는 그런 그 근거법입니다. 기업인들은 상공회의소를 만들어서 그 정치적인 자기의 어떤 이슈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런데 농업인들은 현재까지 법적 지위를 갖는 그런 농업인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법적 지위를 갖는 그런 어떤 대정부 그 파트너십을 갖는 그런 법정 단체를 만드는 근거법이 농업회의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의원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의원님을 좀 자세히 알려면은 의원실로 찾아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 지방 자치단체 장을 할 때부터 지방이 굉장히 지금 그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방에 희망이 있고 또 지방의 사람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의정 활동의 가장 그 중심 과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삼봉 선생께서 나주에 유배 왔을 때 그 민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깨우침을 깨달았고, 그 민초들에 대한 어떤 이 응답하는 이 말씀을 제 스스로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답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응답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국회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메시지가 담긴 플랜카드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또 궁금했던 것은 저희가 이제 많은 의원실을 구경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심플한 그 의원실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제가 평소에 좀 그 폼나는 치장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정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그냥 단촐하게 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또 틈나면
현장을 자주 가는 스타일을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걸 좀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의 지역구의 주민께서는 우리 국회의원 신정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을 비롯해서 그런 16개 공공기관도 들어오는 새로운 신도시, 혁신도시고 기관들이 들어오면은 그런 상업적인 도시하고 또 주거 공간이 또 한꺼번에 좀 어우러져 있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기엔 정말 최적의 장소다. 꾸준히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기반 시설 같은 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가 좀 정체기가 왔어요. 들어왔던 이제 사람들도 뭐 밖으로 나간다거나 여기 인근 뭐 광주 쪽으로 나간다거나. 여기가 지금 이제 한전공대 들어오는 부지인데 여기 한번 와봤어요. 여기 지역에 좀 그런 산업 생태계 그리고 좀 창업하기 좋은 그런 생태계 그런 거를 좀 조성할 수 있는 거에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차곡차곡 그런 거를 밟아 나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청년학교 교장으로서 제가 못 갔잖아요. 그렇게 왜 통계가 나왔는지 그런 좀 백그라운드가 되게 궁금했어요.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정말 창업 생태계가 정말 잘 조성이 돼서 누구나 다 좀 창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 그런 나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굉장한데요. 저부터도 좀 기대가 되는데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에 좀 집중해서 정말 그야말로 공대예요. 저희도 네네. 기대가 되는데 향후 발전 방향이랄까요? 좀 자세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그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요. 정말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혁신도시를 만들 때도 이 한국전력 등 수도권의 공공기관들을 이 지방에 내려보내면서 이 공공기관과 관련된 산업들을 지역에다가 뿌리내리게 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1단계였다면 이제 공공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인재 양성, 대학과 연구소 이런 것들을 또 이 지역에 유치해 가지고 많은 그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그 새로운 기술 창업 또 벤처 창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 하는 취지가 아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그 근본적인 어떤 그 설립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역 주민을 넘어서서 국민들께서는 우리 신정훈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매우 궁금합니다. 네네. 자, 국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예, 백지 신법제. 찬성이에요. 만약에 정책에 들어간다면 국민들이 믿고 정치를 맡길 수가 있겠죠. 저도 아들이 공무원인데 정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많대요. 보니까 무조건 공무원은 내 이익을 생각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돼. 정직해.
안녕하세요.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고위공직자가 자기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거를 자기 자신은 이제 그분이 이제 청와대 비서관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나주시장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10년 전부터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컸고 지금까지 이것을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꼭 입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좀 원칙 중심, 소신이 있지 않으면 이런 거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부동산 백지 신탁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는 것이 이 부동산 문제 해결, 부동산 개혁을 하는데 아주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응원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입법화에 성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지금 정말 적절한 법안인데요. 저 때는 지금 요즘 LH 사건 같은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고 먼저 내신 법안이죠. 제가 사실은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부동산 사태와 비슷한 사례를 저는 한 10년 전에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겪었어요. 최소한 이런 부동산, 투기성 부동산을 통해서 국민들의 부가 이렇게 갈취당하는 일들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 LH 사태로 빚어진 어떤 그 정치권 그리고 중앙정부의 어떤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좀 조금이라도 네. 그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법안들도 많을 텐데 이 외에 이제 다른 계획들, 다른 법안들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그 법안 중에요. 그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비농업인 그 농지 그 취득이 지금 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농지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정말 불가피한 그 예외 조항 외에는 그 농업인 외의 도시민들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그 소유할 수 없도록 그렇게 네. 하는 그런 법률안을 준비하고 지금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받으셨으니까 같은 이 동료 의원들께 또 이 에너지를 좀 나눠주시면 좋잖아요. 네네. 자, 지금 언뜻 떠오르시는데 이분한테 내가 좀 이 좋은 기운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선은 그 저와 비슷하게 그 현장에서 정치를 시작하신 분인데요. 굉장히 그 현장의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펼치고 있는 분이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또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지극하신 분이다. 그래서 늘 그 여야 간의 그 토론과 상생에 또 좀 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의 성함을 밝혀주십시오. 엄태영 의원님이십니다. 엄태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제가 의원님을 칭찬하러 나왔는데요. 의원님을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의원님 조만간 편한 마음으로 또 뵙겠습니다. 칭찬이 세상을 바꾼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